반갑습니다. 대전동아쌤입니다. 초등 수학인데요. 원래는 천천히 한 단계씩 나가야 되는데 일정을 마무리하는 학생이 있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초등 수학에서 주의해야 될 점만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나눗셈은 곱하기의 반대가 나눗셈이죠? 네. 나눗셈. 자,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고, 더하기를 연속하면 곱하기고, 빼기를 연속하면 나눗셈입니다. 빼기를 연속하면. 그러니까 묶어갖고 사묶음이 되죠. 그러면 두 개씩, 식은 곱하기나 마찬가지인데 두 개씩 묶은다는 게 뺀다는 거예요. 두 번씩 빼면 뭐라고? 네 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횟수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8을 2씩 빼면 빼기 연속이니까 두 개씩 빼면 연속 몇 번 빼요? 4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8 빼기 2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4번을 빼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학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근데 나누기를 할 때 자, 이렇게 21 나누기 3 하면 7, 3은 21이죠? 30 빼면 몇 번이요? 7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눴을 때 목이라 그러고 이게 QX라고 합니다. QX. 영어로 나눈다 했을 때 목 하는 게 Q로 시작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문자를 쓰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몫은 QX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QX라고 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쓰냐? RX라고 씁니다. R이라고 씁니다. 남다의 영어의 첫 번째 RX.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자, 곱셈과 관할셈의 관계는 이렇게. 자, 이렇게 3에서 고. 보통은 3 곱하기 5는 15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그쵸? 그러면 이거는 곱셈 공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곱셈 공식. 나눗셈을 하면 15를 3으로 나누면 30 빼면 5번인데 3과 5는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3과 5가 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 주면 이렇게 거꾸로 3과 5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중학교 때 곱셈 공식의 반대는 뭐라고요? 나눗셈 공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수로 분해한다. 그럼 인수는 뭐냐면 원인이 되는 수입니다. 15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수는 3과 5입니다. 근데 이 인수 중에서 작은 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소인수. 소수로 된 인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인수 분해는 소수로 된 인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는 또 뭐냐면 2 곱하기 3의 2의 2승 곱하기 3의 2승. 이 소수는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수로 나누어 놓고 그걸 가지고 2를 한 번 쓰고 2를 0번 쓰고 2를 한 번 쓰고 2를 2번 쓰고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죠. 이 숫자들의 인수는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들을 작은 소인수로 만들어 놓고 나누어 쓰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에서 배운 것처럼 이건 밑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곱하기 연속인 지수라고 그래요. 지수. 누구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지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시하는 수예요. 몇 번 곱했는지. 그러니까 요 밑과 그러면 요거는 이진법이라고 그러고 요건 삼진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숫자를 비교를 할 때 가장 큰 자릿수 숫자부터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라고? 큰 자릿수니까 100원짜리. 130원하고 290원 하면 200원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자리 숫자. 그럼 큰 자리 숫자는 십진법이 포함된 겁니다. 십진법이 포함되었을 때 묶어서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릿수가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큰 자리 숫자는 십진법으로 많이 나간 자리 숫자부터 비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리 숫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사치의 개념입니다. 근사치, 근사값, 유사하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근사값.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분수입니다. 분수. 초등학교에서 가장 어렵고 생각하기 쉬운 수가 분수인데, 분수는 나누는 수입니다. 그럼 나눈대요. 그럼 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나눕니다. 뭘 나눕니까? 뭐를 나눕니까? 도형. 2를 나눕니다. 2를 나누는 수는 분수입니다.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바꾼대요. 사람들이 분수를 뭘로 바꿔요? 소스. 소수. 그럼 분수는 2를 나누죠. 근데 소수는 작은 수예요. 뭐보다 작습니까? 1. 1보다 작은 수가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분수는 1을 나누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아야 됩니다. 한 개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쌤, 2와 3분의 2, 1보다 크잖아요. 이건 대분수입니다. 대분수. 이 대분수인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2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상이 두 개입니다. 더하기 빼기로 되면 항인데, 이렇게 상수항이 숫자 상이 하나하고 두 개. 그러면 이거는 대분수는 큰 분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소수 2.5. 그러면, 이거는 대소수예요. 이상하죠? 네. 소수는 1보다 작으니까 이 뒤에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를 할 때도 이 소수점이 있는 뒤에만 따져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대분수 했을 때 이 대는 확대할 때 데리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대분수 할 때. 이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에요. B. 왜? 소수는 뭐라고요? 분수는 1을 나누는 수이기 때문에. 알겠나요? 자, 그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 전체를, 전체는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기준량. 그래서 분모, 엄마에서 시작하고 전체에서 똑같이 나누어서, 이거 똑같이는 같이, 형태가 같이 나누어서 1을 나누어서 그 중에서 나눈 것 중에, 그러면 이거는 분자가 되죠. 죄송합니다. 누가 내 얘기하나 보다. 한국에서는 그래요. 갑자기 기침하면 누가 내 얘기하나? 세계인들 알겠죠? 자, 이렇게 2분의 1이라고 씁니다. 그럼 2분의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를 기본적으로 나는 조각수예요. 이게 전체 조각 중에서 한 조각만 색칠하면 됩니다. 2분의 1. 근데 이 2분의 1하고, 자, 이건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콩 2분의 1과 수박 3분의 1은 크기가 다르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한 덩어리는 크기가 같다라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분의 1하고 네모의 2분의 1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 계산에서는 서로 크기나 모양이 똑같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를 쓰게 되면 4분의 3, 4분의 3. 밑에부터 읽는데요. 분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4분의 3을, 이것은 분수는 수체계에서 자연수도, 정수도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A분의 B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하는 거를, 이런 거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뭐라고 한다고요? 유리수. 분수로 표현할 수 없으면 뭘까요? 이렇게 분수로 표현했으면 유리수고, 무리수입니다. 무리하는 수. 무리수는 규칙성이 없어서 무한대로 가는 소수이기 때문에 분수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중학교 때 이제 개념을 배우는데, 어쨌든 A분의 B라는 것은 분수할 때 기억하세요. 이거는 3 나누기 4예요. 이게 계산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산 중인 수예요.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1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1은 어디 써 있어요? 요 4개가 한 개라면, 한 개가 4개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 3개는 몇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0.75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수를 소수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4분의 3을 이걸로 배우는. 이게 4배가 됐죠? 그러면 요 3개죠?
그죠? 이 세 개. 1이 4가 됐어요. 이거 4분의 3이면, 1을 4조각 내면 하나가 몇이에요? 0.25죠. 0.25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분수를 잠깐 알아봤고요. 뒤에 분수가 또 나오겠죠?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와 시간을 할 때는 아까 1mm라고 그랬죠? 1mm가 몇 개 모이면? 10개 모이면 1cm. 몇 개 모였어요? 10개. 요게 몇 개 모이면? 100개 모이면 1m. 1m. 1m가 몇 개 모이면? 1000개 모이면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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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K는 무슨 뜻이냐면 1000이란 뜻이에요. 1000. g에서 kg이 되면 몇 배예요? 1000배. 1000배예요. 1000g이 모여야 뭐라고요? 1kg. 이해되세요? 그럼 K라는 뜻은 무슨 일? 영어의 K는 무슨 일이라고요? 1000 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단위가 변할 때 자, 그러면 9cm보다 4mm 더 기는 것은 9cm하고 4mm. 그러면 9cm, 4mm. 그러면 단위가 밀리미터에서 단위가 센티미터로 갈 때는 10배죠. 그러면 이 센티미터를 지우고 9 곱하기 10을 하면 90mm가 됩니다. 이렇게 단위는 어떤 자릿수를 10, 100, 1000 이렇게 십진법처럼 이 단위는 진법처럼 사용하기 좋게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몇 개나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9cm, 4cm는 94mm죠. 왜? 이게 몇이니까? mm의 몇 배? 10배니까. 그러니까 94mm. 이해됐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킬로미터 했을 때 킬로는 몇 배라고요? 10. K는 몇 배? K는 뭐라고? 10배. K는 1000배. 1000. K는 1000이기 때문에 미터하고 차이가 몇 배라고요? 1000배. 그래서 1000 쓰면 끝이에요. 쉽죠? 자, 이렇게 해서 4km, 600m 그러면 킬로 대신에 뭘로 쓰면 돼요? 이렇게 1000으로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요거 대신에 1000을 쓰면 4000m가 되네요. 4000m. 합치면 4600m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4km, 600m는 4000m. 오! 10배. 밀리미터에서 미리는 몇 배가 됐어요? 10배. 10배. 1cm에서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100배. 100배인데, 잘못 썼네, 이거. 1cm, 100cm가 돼야 1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의 1승배. 이거는 뭐라고요? 10의 2승배. 이거는 뭐라고요? 10의 3승배. 오! 10진법을 할 때도 10의 0승배 1mm. 10의 1승배. 10의 2승배. 10진법도 이렇게 쓰죠? 물론 소수점을 찍으면 이게 플러스로 지수가 가다가 뭐라고 가요? 지수가 마이너스 1승 10분의 1 마이너스 2승 또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10진법이 가죠. 소수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진법으로 단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0진법에 맞춰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3학년에 도달했습니다. 3학년에 모래 보시면 원을 그릴 때 원을 그립니다. 원은 뭐냐면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요게 점들을 모으면 원이 되는데 찌그러졌다. 여기서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에서는 요 중심점입니다. 중심점. 이게 왜 오냐면 오리진 출발. 그래서 오리진 뭐라고요? 오리진 출발 기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여기 거리하고 항상 요 거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점을 쫙 꽂고 실을 매단 다음에 삥 돌리면 같은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제일 외곽까지 원의 원주, 원둘레까지 이으면 이걸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반지름. 소문자로 R로 쓰고 이렇게 원 중심을 통과하는 요 큰 지름을 R 대문자로 써서 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의 지름. 그죠? 지름은 왜 그러냐면 지르다, 가로지르다. 가로질러 가죠? 지르다에다가 르까지 쓰고 미음 하면 얼다에서 미음 붙여서 얼음 되는 것처럼 지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입니다. 중심. 첫 번째는 중심. 첫 번째 중심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반지름 알면 지름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반지름이고 세 번째는 이거 전체가 360도라는 거고 아니고 세 번째는 360도라는 거고 네 번째는 요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딱 쓰면 땅에 쓰면 이렇게 이 땅의 한 점에서 가요. 한 점에서. 그래서 이걸 직각에 맞는다. 이게 접선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접선. 접선의 반지름과 접선. 이 반지름과 접선은 직각으로 만난다. 요게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원이 나오면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알아야 되고 각도는 360도 아니까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직각이다. 직각은 각 R이라고 하는데 직각이다. 이 네 가지를 꼭 떠올려야 돼요. 안 알려주는데 활용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그렇죠? 자, 엄청나게 빨리 나갑니다. 자, 나눠서기. 이 나눗셈을 드는데 나눗셈의 나머지가 뭐예요? 17에서 5를 나누면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이렇게 써주면 땡땡땡땡이라는 거 수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17은 5 곱하기 3을 쓴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식으로 다 쓴 겁니다. 이해되세요? 요 더하기 2인데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0이 되면. 뭐가 되면? 더하기 0이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머지가 있죠? 이렇게 나머지. 근데 17을 뭘로 나눴어요? 5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는 5보다 작아야죠? 5보다 작아야죠? 결론이죠? 그래서 5보다 작아야죠? 자, 다 보세요. 집중하고 조용히 앉으시고 집중하고 계세요. 자, 이 나머지는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어떤 식이 있으면 그 식을 이렇게 5로 나누었어요. 5로 나누면 gx로 나누면 f 다음에 쓰니까 gx로 나누면 몫은 아까 qx라고 했죠. qx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더하기 rx를 한다. 이런 걸 배워요. 언제? 고등학교 때. 이걸 뭐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라고 그래요. 나머지 정리. 엄청 어려운 것 같았지만 초등학교 거하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숫자로 쓰고 여기서는 뭘로 써요? 이렇게 문자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거 무시하지 마세요. 고등학교가 똑같아요. 문자로만 쓰는 것 뿐이야. 자, 그런데 요거를 볼 때 또 재밌는 건 하나는 뭐냐면 17을 5로 나누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분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17을 뭘로 나눴어요? 5로 나눴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수로 쓰면. 이렇게 분수로 쓰게 되면 5로 나누면 몫이 3이에요. 그럼 몫은 3이에요. 3. 자, 나머지는 몇이에요? 5분의 몇이에요? 나머지가 2. 이렇게 배웠어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3 더하기 5분의 2가 1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로 쓰는 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분수를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이 나눗셈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3과 5분의 0 하면 0이 돼버렸죠? 이게 나머지가 없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정수로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나눠지는요.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4 곱하기 6 더하기 3 하니까 이게 뭐예요? 검사하는 계산. 검사하는 계산식. 이거는 계산하는 식이고 요렇게 땡땡땡 있는 거는 수학에 없기 때문에 이게 식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상으로 써놓은 거야. 이건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눌 때 27 나누기 4 이걸 분수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요걸 분수로 쓰면 목이 6이니까 6 나눈 거는 4분의 3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27을 4로 나누면 뭐라고요? 27을 뭐로 나눴다고요? 4로 나누면 몫이 몇이라고요? 6 6, 4에다가 더하기 3 이거는 3은 뭐라고요? 나머지 이건 나머지 이거는 뭐라고? 목 내목 내나 이거는 나누는 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나누기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거를 25쪽까지 다 나가봐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자, 요거에서 또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항상 선이 모이면요? 면이 모이면 입체나 들이가 된다 그랬죠? 입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부피. 입체를 뭐라 그래요? 입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부피. 부피는 뭐라고요? 피부의 모양, 질. 근데 이 입체를 또 들이라고 해요. 들이는 컵 같은 거 있죠? 컵이나 아니면 무슨 그릇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들어가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들이는 들어가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액체처럼 1리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밀리리터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K가 1000이라고 했죠? K 영어에서. 그죠? 근데 이 밀리리터가 그냥 리터로 될 때 몇 배가 됐어요? 1000배가 됐네. 그러면 이 리터도 밀리리터가 리터가 될 때도 이 K처럼 1000으로 사용되어 있는 거네. 자, 1ml가 1g이라면 1000ml는 몇 g이에요? 1000g은 1kg입니다. 1kg.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리리터면 1리터가 됩니다. 똑같아요. 1g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했을 때 물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가 이게 뭐라고요? 1g이에요. 1g. 이게 뭐라고요? 1ml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 똑같이 자, 이걸 밀리리터로 바꿀 때는 1리터는 1000ml라고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다음 분수와 소수합니다. 자,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눠요? 10으로 나눈 것 중에 10. 소수는 뭐라고요? 소수는? 분수는 뭐라고요? 뭐를 나눠요? 전체를 똑같이 1을 나눠요. 분수는. 소수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수는 소수점. 예를 들어서 A 점 B C D 이렇게 나가면 이 소수점의 의미가 뭐라고요? 1을 나눈다.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라는 거고 이 1을 10조각으로 나누면 여기 그거를 이 10조각에 있는 하나를 또 나누면 여기
또 나누면 10조각으로 나누면 1이. 그러니까 계속 몇 조각씩 잘라나가요? 10조각씩. 그래서 0.0.점으로 찍고 1 10개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진법이니까 이렇게 쓰니까 10분의 1 이렇게. 자, 소수점은 뭐라고요? 점 1보다 작은 지점. 소수점은 뭐라고요? 1보다 작은 지점.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를 소수. 자, 4.3은 4.3은 4와 10분의 3이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대분수. 이거는 뭐라고요? 대소수가 아니라 그냥 소수. 대소수가 아니라 소수. 이거는 4 더하기 뭐라고요? 0.3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4.3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최대한 많이 나가보는 거야 오늘. 자료를 정리할 때 이게 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가 있는데 왜 막대 그래프부터 배우냐면 사람이 키가 이렇게 서로 잘라. 이렇게 서로 높이가 달라.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비교를 하는 게 이렇게 키 높이를 비교하는 게 비교를 더 잘한대. 이렇게 가로 세로가 있을 때 이렇게 세로로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로로 비교하는 게 더 편하대. 그래서 막대기를 세우고 막대기를 그림처럼 놓고 어떤 게 높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먼저 배워. 막대 그래프를 배우는데 그림 그래프는 또 왜 배우냐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이 가지라면 28이는 1이에요. 잎새는. 이거는 1이 자리고 이건 10이 자리에요. 하고 그림 문자처럼 보여주려고.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표라는 것은 표는 숫자로 쓰죠. 숫자. 수와 양을. 표로. 막대 그래프는 뭐라고요? 많고 적음이 눈높이로 잘 보여줘요. 눈높이로. 그림은 뭐라고요? 그림을 그려주면 지도도 그림이에요. 장소나 위치에 따라서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지도 색깔로 그려주죠. 등고선 높이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그림 그래프랑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이제 4학년이 왔습니다. 큰 수.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단위는 몇 개씩 끊긴다고요? 4개. 4개씩. 하나, 둘, 셋, 4개씩 끊어서 이거 읽을 때 4개씩 끊기는데, 근데 은행에서 외국은 전부 다 영어나 뭐 이런 단위는 외국 은행 같은 데는 몇 개씩 끊긴다고요? 3개씩. 근데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3개씩 끊긴 걸 컴마로 사용을 해요. 은행 같은 데서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기억하고 있으면 좋으냐면 살면서 적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 이렇게 컴마가 1개 있고 앞에 있는 건 얼마야? 10,000원 단위구나. 그럼 컴마 3개 쭉 보고 이렇게 컴마 쓰면 일시 100, 1000. 1000원 단위구나. 그지? 1000원 단위구나. 컴마 하나 있으면 1000원. 컴마 2개 있으면 1000만, 10만, 100만원. 이해됐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써있는데 컴마 하나 있으면 여기서 5 치면 얼마? 5,000원. 이해되세요? 은행 같은 데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고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 7 쓰면 얼마? 700만원. 그러면 생활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생활하는 게 되게 편리해요. 은행에서 숫자가 막 굉장히 많은데 컴마 하나 찍으면 요 앞에 얼마? 3 쓰면 3,000원. 여기 두 숫자가 3개 있으니까. 컴마 하나 찍으면 여기 얼마? 요 앞에 7자가 써있면? 컴마가 2개야. 그리고 7자 써있으면? 700만원. 3천만 원. 자, 기억하라는 게 뭐라고요? 1, 10, 100, 1000이니까 은행 같은 숫자에서 긴 숫자가 있을 때 컴마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1000원이니까 여기가 5하고 컴마가 있어. 이게 숫자가 쭉 있고. 끝났어. 그럼 얼마라고? 5,000원. 5,000원. 저기도 숫자 하나 있고 숫자 하나 있는데 컴마 있고 여기다 4 있어. 그럼 얼마라고? 400만. 400만 원. 400만.
그러면 어른들은 뭐까지 외우면 되냐면 사업 많이 하면 100만, 1000만, 억 하고 컴마하고 5 여기에 숫자가 컴마가 3개야. 그럼 얼마야? 5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50억. 오. 그러니까 컴마가 하나 있으면 학생, 2개가 있으면 어른 400만 원, 3개가 있으면 부자. 아세요? 통장에 컴마 3개가 찍히면 부자. 4개는 그러겠나요? 4개면 정말 부자. 더 부자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근데 만대로 찍는데 이걸 더 많이 쓰니까 이걸 일부러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시라고. 컴마 하나 찍으면 앞에 숫자 있으면 말하고 1000원. 이해되세요? 2개 찍으면 얼마? 100만 원. 알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싹 훑어봤을 때, 컴마 2개네? 400개네?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치워집니다. 자, 보세요. 요것도 보시면 1, 10, 여기서 전부 몇 배씩 커져요? 10배씩 커집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게 몇 배씩 돼요? 마이너스 10배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건 나누기 10이 되는데 이걸 곱하기로 하면 뭐예요? 곱하기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씩 커진다. 이렇게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이게 계속 10분의 1씩이잖아. 10분의 1씩. 그죠? 1의 자리에서 소수점을 찍고 여기 몇 배씩 작아져요? 10분의 1씩. 그죠? 다시 이 위 올라갈 때는 뭐라고요? 소수점도 10배씩. 그러니까 소수점도 10진법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각도. 각을 나눈 정도. 각은 뭐라고 했어요? 3가지 정의가 있다고 했죠? 한 점에서 나간 두 반직선,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인 것, 겹친 두 선 중에서 한 선이 회전한 정도. 이렇게 3가지라고 했어요. 각도. 그래서 일직각은 일직각. 각도. 각 R은 일직각. 그러니까 180도는 몇 직각? 180도는 몇 직각? 90도가 직각은 90도는 일직각. 일직각. 180도는 이직각. 그럼 다음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일직각은 90도. 그러면 원은 몇 직각? 원. 4직각. 그러면 말입니다. 직각이란 말로 그렇게 배워서 나타납니다. 자, 삼각형. 자,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은 뭐라고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게 등변이다. 그래서 삼각형이 되면 이 밑각 요 변 사이에 있는 거를 요 각에 있는 밑에 있는 밑변이라고 해요. 이 밑변은 양끝각, 이 밑각의 같아.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은 세 변도 같고 세 각도 같아. 그래서 안 알려줘요. 한 각이 60도다. 638이니까 안 알려주고 그냥 풀어야 돼. 자, 그래서 근데 각이 이렇게 정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각이 있어. 이렇게 직각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이고 이 직각보다 한 각이 더 커. 그럼 둔하게 생각해서 둔각이라고 돼. 근데 세 각이 이렇게 90도보다 더 적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예각이라고 해. 이거 예리하니까 뭐라고? 예각. 이거는 뭐라고? 직각삼각형. 이건 뭐라고? 둔각삼각형. 둔에서? 이게 둔에서. 예각, 예리한 각, 예각. 이거는 뭐라고? 직각. 이건 뭐라고? 둔각. 삼각형의 종류. 자, 그러면 이거 왜 생기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원이라고 치고 원이 있고 이걸 지름이라고 치면 요 지름에서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어떤 삼각형을 그리던 여기가 다 직각이에요. 어떤 걸 그리던 신기하죠? 왜 직각이죠? 그게 배우려면 고등학교 삼각함수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정각하면 어떤 삼각형을 그리던 다 예각이에요. 여기 원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둔각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 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굵어? 이 원 안에 있잖아요. 속 안에. 그럼 요거는 다 둔각이에요. 90도보다 커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 밖에는 뭐라고요?
얘가 이 둘레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직각. 이 원 안에 있는 거는요? 둥고 둔각. 분해서 자, 세 가지 삼각형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초침, 초가 돌아가는 건 1초. 1초가 몇 개 모여야 돼요? 60개. 60개가 모아서 1분이 됩니다. 1분이 몇 개 모여야 돼요? 60. 이거 몇 개씩 늘어났어요? 60개. 60개씩 해서 이건 60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1초를 몇 조각 낼까요? 100조각? 몇 조각? 이거 60배, 이건 60배. 그러니까 몇 조각으로 나눠야 될까요? 60조각? 1초를 60조각 내야 됩니다. 다음번에 하려면. 근데 안 정했습니다. 이해됐죠? 계속 이게 60배, 60배면 이거는 몇 시간 모여야 돼요? 24. 60시간, 60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는 24시간으로 바뀌었네. 왜? 60시간 하면 너무 길으니까. 60시간으로 나누면 너무 복잡하니까 24시간. 더 빨라야 되고 시간. 이래서 중간에 이렇게 시간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법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되네요. 이게 뭐라고요? 구람. 1g은 뭐라고요? 1g 어떻게 해요? 물이 뭐라고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했을 때 이게 뭐라고요? 1g. 물을 기준으로. 물. 근데 물을 몇 도씨요? 얼음하고 그냥 차가운 물하고 무게가 다르다. 4도씨, 1기압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물. 그러면 1g이 몇 개 모이면요? 1000개 모이면 K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K는 1000이다. 어디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혼합 계산이 나왔습니다. 곰푹곰푹. 자, 혼합 계산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외워요. 차례대로. 왜 차례대로 해요? 이거는 마이너스도 1차원, 플러스도 1차원. 그죠? 차원이 같으면 차례대로 해도 되고 순서도 바꿔도 됩니다. 왜? 서로 차원이 같아요. 서로 수준이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하고 빼기는 뭐라고요? 순서 바꿔도 되고 차례도 해도 되고 앞뒤로 해도 되고 차원이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치게 되면 이게 뭐라고요? 여기는 따로 우리들 세상이야, 우리들 차원이야, 별개야, 이거부터 해. 그래서 이 안에부터 하는 겁니다. 차원을 묶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요 안에 거랑 요 밖에 거는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이거 중학교 가서 제일 아이들이 헷갈려서 물어봐. A, B 이렇게 되면요, 요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해줘서 이렇게 써서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안하고 마이너스 500부터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 280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이게 한 덩어리라 그랬죠?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이 차원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결과가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이거 숫자가 잘못 썼는데 500인데 5000이라고 썼어. 그러네. 뿅. 자, 다음 거. 자, 곱셈항은 몇 차원이죠? 곱셈 몇 차원? 2차원. 2차원. 나눗셈 몇 차원? 2차원. 2차원. 차원이 같으니까 차례차례 해도 되고 이거부터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차원이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차원이 같아서.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8 곱하기 4는? 48. 32. 48 나누기 32. 안되네. 차원이 같은데도 왜 그렇죠? 8, 이게 48이니까 48 나누기 8은 6 아닌가요? 48 나누기 8은 6. 그래서 6 곱하기 4는 24. 이거 맞는데 이 뒤부터 하면 안 돼요? 차원이 같은데? 세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나누기는 똑같이 왜?
획수로 이 두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로 바꾸셔야 돼요. 8분의 1 곱하기 4. 그러면 이거부터 해도 됩니다. 이거 약분하면 이거부터 계산하면 몇이죠? 2죠? 네. 이거 약분하면 몇이죠? 24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냐면 2 곱하기 4면 2가 몇 번이에요? 4번. 4번. 근데 나누기 2를 해버리면 원래는 뭐부터 해야 돼요? 2 곱하기 4는 뭐죠? 8 나누기 2는 4가 되죠. 그럼 4 나누기 2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는 4 되네. 되네. 곱하기 하고 나누기는 되네. 그러면 거꾸로 해볼까? 4 나누기 2 곱하기 3 4 나누기 2는 2 곱하기 3은 6 되네. 뒤부터 하면 2, 3은 6 4 나누기 6 안 되네.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나누기를 전부 뭘로? 나누기 있는 거를 뭐라고? 나누기의 역수 여기 곱하기 형태로 바꾸어 놓고 전부 한꺼번에 순서를 바꿔서 차례로 계산하는지 앞뒤로 맘대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누기를 뭘로 바꾸자? 곱하기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가 앞에 있으면 곱하기로 안 바꾼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로쳐야 됩니다. 이거 동그라미 이거 한꺼번이죠? 가로치면 먼저 해야 됩니다. 가로치면 먼저 이렇게 가로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곱하기부터 하죠. 왜 곱하기를 하냐면 제가 설명드렸죠. 2 더하기 곱하기 4 하면 답이 몇이죠? 답이 뭘까요? 14. 24. 14. 14? 24. 24요? 14. 이게 잠시만 14가 20이다. 20이다. 14? 곱하기 아니야 저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먼저 맞아, 해야 맞아, 된다. 맞아. 왜 곱하기 먼저 해야 되냐면 2 더하기 3 곱하기 4에서 이걸 먼저 가로를 안 쳤는데도 먼저 하면 5가 4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 3이 4번이에요. 3이 4. 3이 4번이에요. 5가 4번인 게 아니라 3이 4번에다가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렇게 되면 3을 몇 개 줘야 돼? 하나, 둘, 3개가 몇 개씩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전부? 이게 몇 개예요? 12개. 3, 4, 12. 12개에다가 뭐라고요? 2개가 붙어 있어. 아까 배운 거 나왔다, 이거. 3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2. 그럼 여기 뭐라고요? 3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2. 아까 했었지. 14를 뭐라고요? 14는 3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써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14는 3 곱하기 4. 3과 몇이에요? 4분의 2라고 쓴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4분의 몇이에요? 4, 3, 12에다가 2도해서 14야.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나머지처럼 돼 있고 요거는 곱하기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랑 이거는 같이 계산할 수 없죠. 나머지니까. 아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자,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고 지수하고 나중에 배우는 로그가 있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지수. 계산할 때는 이거부터 오픈 차수부터 이거 계산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곱하기랑 나누기. 이거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더하기. 이거를 해야 돼요 순서로.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얘는 뭐예요? 이게 있으면 이거부터 소가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가로부터 그럼 다음 뭐라고요? 대괄호. 대가로부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한 덩어리야. 이거는 한 덩어리야. 이것도 환영이다. 한 덩어리야. 이렇게 되니까. 환영 같아요. 이해됐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누기요. 제일 처음에 나누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그죠? 나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해도 상관없네요. 이거부터 2번 해도 되고 이 뒤부터 해도 되죠. 네? 왜 더하기 빼기는 같은 차원이니까 이거부터 해도 되고 이거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이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나누기요. 예, 이거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곱하기.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럼 이거부터 이게 1번이고 이거 2번 해도 되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걸 보시면 혼합계산에서 이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로부터. 이건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 하고 나누기. 그죠? 아니면 이걸 뭐라고요? 곱하기 3분의 1로 바꾸면 이거부터 해도 상관없다. 이부터 상관없고 앞에도 상관없고. 그런 다음에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한 다음에 100에서 빼줘야죠. 됐나요? 자, 다시 어려운 분수가 나왔습니다. 아, 분수가 어렵나? 네, 분수가 가장 수학의 기본입니다. 이 분모. 이거 뭐라고요? 어미모. 이거는 뭐라고요? 아들자, 분모, 분자. 자, 이거는 뭐보다 작아요? 항상 1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뭐를 자르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자르는 거다. 한 덩어리를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렇게 나눠도 4분의 1이고 이 한 덩어리를 근데 이게 크기가 똑같아야 돼. 이렇게 나눠도 4분의 1이야. 요것도 4분의 1, 요것도 4분의 1. 그쵸? 어떻게 나눠도 상관없어. 비례로.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1대 4야. 뭐라고요? 기준량이 4개인데 그 중에서 1개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저게 뭐냐면 4분의 1은 요 4개 중에서 꼭 요거 하나야. 4개 중에서 골라야 돼. 요거는 한 명이 4그릇 짜장면을 먹어요. 그래서 이 한 명과 이것은 달라도 상관없어. 1대 3. 됐어요? 자, 그래서 분수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작아야 돼요. 비교할 때 빼세요. 분자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분수. 뭐라고요? 진짜 분수. 근데 2분의 3은 뭐라 그래요? 가분수, 가짜 분수. 그러면 이 가분수는 뭐냐? 얼큰이가 가분수라는데 얼굴은 큰 사람. 이렇게 가분수는 가짜로, 가설, 임시로 사용하는 이런 뜻이야. 임시로. 가짜가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시로만 사용하는 게 가분수야. 이해되세요? 임시로 사용하는 가분수.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2분의 3 하고 쓰면 틀려. 왜 틀리냐? 계산 과정에서만 임시로 써야 돼, 가분수는. 그래서 요거를 대분수로 1과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자, 이렇게 4분의 6 이렇게 써도 틀려. 왜? 4분의 6 쓰면 2분의 3, 4분의 6, 8분의 12 쓸 수 있는 답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로 약분을 해서 2분의 3 또 이거를 뭐라고? 대분수로 1과 2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야. 그래야 정상적이야. 근데 편의에 따라서 가끔가다 맞았다고 해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근데 쓰면 안 되는 거야. 답으로만. 뭐? 근데 여기 비 있는 것도 뭐예요? 인쇄가 잘 안 돼서. 자, 그래서 2와 4분의 1이에요. 이 대자를 뭐라 그랬어요? 큰 대자요. 어? 큰 대자. 큰데 아니라 그랬죠? 네. 데려가 다니고 다니는 분수예요. 분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분수가 데리고 다니는 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2와 2분의 1은 대분수면 2.5는 대소수예요? 아니요. 아니요. 대소수? 안 되지. 저요? 아까 이게 대분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소수 2.5. 이상하지? 네. 이게 소수니까 1을 데려갔으니까 대소수. 이거 분수니까 1을 데리고 다니니까 대소수. 안 되지? 네. 대분수는 데리고 다니는 거야. 척대, 찌처럼. 그래서 이거는 2 더하기 2분의 1이야.
자, 이 대분수의 대자는 큰 대자 아닙니다. 뭐라고요? 협대할 때 대. 데리고 다닌다 대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협대. 그 다음. 이제 4학년 2학기입니다. 소수는 뭐라고요? 소수는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1을 나눠요. 그래서 한 칸이 있는데 이거를 10칸으로 나누면 10분의 1 한 칸을, 이걸 100칸으로 나누면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그래서 100분의 1. 그래서 1 나누기 100입니다. 1 나누기 100. 그럼 이걸 나눠볼까요? 1 나누기 100. 그러면 못 나누죠. 그럼 어떻게 써요? 0 하고 소수점 찍고 여기다 하나 똥 쳐주죠. 또 못 나누죠. 그러면 한 소수점 하나 또 찍고 여기다 동그라미 한 쳐줘. 얘네 나눌 수 있네. 100을 1로. 그러면 101은 100. 그래서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1을 100으로 나눠보니까 0.0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소수점을 할 때는 요거 한 개에서 딱 찍어줘요. 그래서 0.01. 그래서 거꾸로 읽어줘. 자, 0.01입니다. 소수는, 자, 그런데 결국은 0.24를 소수로 바꾸면, 분수로 바꾸면 0.24를 분수로 바꾸면 어휴! 이렇게 불러. 자, 0.24 이렇게 바꾸면 요거는 10분의 1, 그러니까 10분의 이렇게 쓰고 2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10의 10배니까 100분의 4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0분의 요 숫자는 4. 근데 이 앞에 있는 단위니까 2. 그래서 100분의 24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분수를 써 있으면 무조건 뭐 해라? 약분해라. 근데 약분 못한 거 같은데? 자, 100분의 24를 약분을 하면 어떡하죠? 5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먼저 2부터 하는 겁니다. 2로 나누면 12. 이걸 2로 나누면 50. 또 2로 또 나눌 수 있나요?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25. 또 나눌 수 있나요? 이렇게 받는. 2단, 3단, 4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중에 공약수, 공배수 하면서 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수, 분수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소수하고 분수는 왜 서로 자꾸 바꿔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보면 소수를 분수로 바꿔라, 분수를 소수로 바꿔라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분수는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뭐라고요?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곱하기 나누기 할 때가 되게 편리해요. 약분과 통분을 위해서 곱하기 나누기 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이제 이 소수는 자릿수, 십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릿수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고 이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는 더하기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2분의 1하고 더하기 273분의 24 더해보세요. 그러면 어우 힘들어져요. 왜? 이 분모의 조각수가 똑같아야지. 그래서 공통분모, 뭐라고? 공통되는 분모인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소수는 더하기 빼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도 상대적으로 소수가 덜 어려워요. 이 분수보다. 그래서 소수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음. 자, 이 수직이란 뜻은 뭐냐면 수직. 어떤 직선이 있어야 돼. 먼저 직선이 하나 있고 이거 내려그은 선을 뭐라고 해? 내려그은 선을 수선이라고 해. 수선. 수선하고 이 직선하고 뭘로 만나? 직선하고 직각으로 만날 때, 이 직각으로 만날 때 이걸 수직이라고 해요. 수직. 수선과 직각으로 만나는 거.
자, 평행은 나란할 평, 갈행이야. 나란하게 가야 돼. 이렇게. 두 선이 갔을 때 평행이 되려면 요 두 선이 직각으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아니라 이 또 직각으로 만나야 돼. 이렇게. 두 선이 직각으로 만나. 요 선과 요 선, 두 선이. 그랬을 때 평행이에요. 그래서 직각으로 만나면 이게 90도기 때문에 계속 가서 영원히 두 선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해요. 평행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평행선의 거리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됐을 때요. 요 직각으로 만나는 요거만 거리라고 그래요. 요거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거리가 이것도 거리, 이것도 거리, 이것도 거리 이렇게 거리가 무수히 많아지죠. 그래서 요 직각으로 만나는 요 빨간 거 요것만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거리라고 안 하고? 선분의 거리가 아니라 길이라고 해요. 요거는 뭐라고요? 거리. 거리는 여기에 뭐가 생겼냐면 최단, 최고 짧은 거리, 최고 단, 짧은 거리, 최단 거리예요. 거리는 이렇게 최단 거리.